하나 더 있긴 한데요. 사실 이 사업은 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좀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, 위례신사선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. 위례신사선 연장 개념으로요, 현재 위례 3동선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경기 성남시와 좀 경기 광주시는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, 107번에 위례중앙역이 있는데 판교에서 여주까지 있는 경강선 노선이에요. 여기 보시면 이 광주의 삼동역이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. 2역가 있는 지금 노선을 지금 현재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가 지금 주장을 좀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한 10km 노선 정도긴 한데, 일단은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국축계획에 반영은 됐는데, 사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약간 좀 반대하시죠. 사실 기점이시면 안 잡을 수 있잖아요. 붐비지도 않고. 근데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다 보면 붐비기도 하고 앉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 좀 반대가 있어가지고요. 아직은 가시화되고 보기 힘든 사업입니다. 철도가 굉장히 많은데, 예. 아까 말씀드렸던 예. 것처럼 그 10만 명이나 되잖아요. 그쵸, 예, 그쵸, 예. 근데 이분들이 다 이제 지하철로만 다니거나 뭐 철도로만 다닐 수 없으니까 도로가 분명히 있고요. 있는데 무슨 뭐 자기적으로 아니요. 네, 도로가 분명히 있고요. 첫 번째 도로가 대략 지금 한 4개 정도? 5개 정도 있는데요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2경부고속도로,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고 많이 소개하는데요.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. 물론 이 노선도 원래는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돼야 되지만, 또 서울이라는 그 상징이 있다 보니 서울 세종으로는 굳어진 부분이 있는데요. 이 노선이 첫 번째 노선이고요. 현재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구리시를 잇는 도로인데요. 또 구리 포천이라고 하는 민재도로가 있어요. 그 도로가 이어지면 세종에서 포천까지 쭉 한 번에 갈 수 있는,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. 이 노선을 제가 보여드리면, 현재 이 부분이 1단계 구간이고요. 여기 2단계 구간인데요. 현재 보면 여기는 1단계가 2022년, 25년 돼 있는데, 이거는 좀 숫자가 좀 바뀌어가지고요. 일단 구리에서 안성까지 있는 1단계 구간은 내년 한 말 정도면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2단계 구간은 안성에서 세종 구간인데요. 이 노선은 나온 대로 25년이나 26년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2022년에 했었는데 몇 차례 좀 준공이 밀리면서 24년까지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그 위례신도시 편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, 그 시흥 송파 고속도로라는 게 있더라고요. 있죠. 이것도 위례신도시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제가 사실 제2경부고속도로, 그러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그 도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할 도로가요, 시흥 송파 고속도로였습니다. 저희가 그 기사도 쓴 부분이 있는데요. 원래 이 노선가 가로인데 이게 세로로 돼 있죠. 근데 이걸 지금 이해해서 봐주시면요, 제1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하고요, 제3 경인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그 노선에 있는 노선이고요. 경기 시흥시 그 목감동과 과천을 지나가지고 양재를 지나서 하남 가미동을 잇는 약 30km의 4에서 6차선 도로입니다. 일단 이 도로도 일단 민자 방식이고요. 대우건설이 2019년 말에 제안을 좀 했고요. 현재 말씀드린 대로 KDI 주간 그 적합성 조사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 위에 보이시죠?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쭉 이렇게 지나가고요. 여기에 경부도가 지나가고, 이 노선이 밑에 따라서 제일 순환 수도권 고속도로가 지나가고, 여기 보면 이 안양 성남 고속도로 보이시죠? 이게 어제 16일날 재개통한 그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성남 구간입니다. 이것도 보면 이 노선 역시 좀 경기 남부권을 좀 관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, 좀 추진이 약간 좀 쉽지 않긴 하지만, 그래도 좀 국토부 방침대로 보면 한 2030년 경에는 좀 추진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? 가시화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건 현재 보면 경기 남부권에서 서해에서 동을 잇는 도로는 현재 제1 순환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요. 충분히 이 도로도 현재 좀 괜찮다라는 평가 있는데, 그린벨트를 지나기도 하고 환경을 약간 해친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뭐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, 국토부 환경부에서 아마 잘 좀 처리하지 않을까. 2030년 초중반 때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말이 길긴 했는데요, 이 도로가 끝이 아닙니다. 시흥 송파 고속도로하고 이어져서요.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하남 교산신도시라고 하긴 했지만, 서울 양평 고속도로, 고속국도, 이 도로도 위례 신도시하고 연관이 있는 도로입니다. 직접적으로 연결될지 아직 미정이지만, 앞서 소개해드린 시흥 송파 고속도로와 이 도로가 이어져서 이 도로도 하나의 좀 도로 축을 형성할 지금 예정이고요. 그래서 소개한 대로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약 27km 구간의 한 4차선 국도고요.
이 도로 역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담긴 사업입니다. 2021년에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가시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계획은 국토부는 25년에 착공한다는 그 계획인데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.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. 진짜 많네요. 예. 선배가 방금까지 계속 말씀해주신 이 철도와 도로들이 다 만약에 원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교통 불모지가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 좀 거듭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이현 기자가 이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된다고 하면 됐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희망 고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이렇게 될 겁니다. 예. 근데 이제 또 이게 좀 또 디테일하게 주민들이 이제 그런 이동을 위해서 끝이 없네요. 예, 여기서 좀 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요. 장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. 장지 터널. 예, 오늘 6월 이제 한 6월달에 좀 개통 예정인 거고요. 좀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 위례신도시 북쪽에 생기는 위쪽에 생기는 동남로 연결도로도 근데 위례신도시 그 교통 개선에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터널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터널이긴 한데요. 근데 이게 보면 예, 여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장지 문정이 엄청 가깝잖아요.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. 문정동에서 위례동을 바로 갈 수 없습니다. 이 가운데에요. 지금 조그마한 산이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데요. 이 산 밑에 조그마한 터널을 뚫는 겁니다. 이쪽일 텐데요. 여기가 아마 송파 파인타운 1단지 텐데요. 여기에서 바로 이 산을 지나서 쭉 위례신도시 있는 도로인데 이게 장지 터널입니다. 원래는 돌아갔었군요. 예, 원래 돌아갔었죠. 내려가서 이렇게 쭉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거 뚫리면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. 곳곳에 숨은 사업들까지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위례신도시에 거의 방금 들은 것만 해도 거의 10개 가까운 그런 교통 인프라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력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돈만 좀 있으면 위례신도시에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. 잠깐만, 이거 좀 민감한데? 이렇게 되나요? 제가 자막 띄우겠습니다. 예, 그 투자 각자의 책임입니다. 예. 네, 오늘도 그러면 위례신도시 편 정말 세장 다시 할게요. 위례신도시 편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제 AS 시간입니다. 준님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음마아파트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GTX 반대 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. 이 음마아파트 조합원이시 아닌가 싶은데요.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. 국토부에서 낸 자료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. 1월 17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. 그 전에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입주자 대표회를 대한 점검을 실시했죠. 점검 결과 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가 GTX 반대 집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한 게 아닐지라도 공금 사용에 있어서 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판단했던 게 국토부 이번 점검 결과입니다. 그리고 감사스마일 TV님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, 삼동에서 용산까지 이거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. 그러니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정말 언젠가 꼭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좀 말씀 많이 주세요.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좀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일단 삼성 연장은요, 뭐 북쪽 2단계 연장 사업이라고 하죠. 현재 지금 신사까지 뚫려 있는데 용산까지 좀 이렇게 연장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사업 구간이기도 하고요. 일단 용산 구간 개통이 2032년 예정입니다. 이 부분이 개통이 돼야 추후에 개통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. 만약에 삼성 연장과 함께 남측의 봉담지구 연장도 같이 지금 현재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담긴 사업에 언젠가 추진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최근에 하나 변화가 있다면 그 지난 4월 10일 날 고양시에서 서북부 연장 그 차량기지 입지를 검토했다는 그런 내용을 좀 권고를 하기도 하셨는데요. 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준비를 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뭐 예태를 통과한다든가 좀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말 앞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정말 싹 묶어서 집약해서 확실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편 9편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? 제2제주공항 또 신공항 대한민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을 털어주겠다. 1번 서부선, 고양 연평선 직결 연결 가능할까? 이번에도 많은 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8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제 마지막 인사 늘 드리는 인사로 정리하겠습니다. 예소씨는 생활이다. 감사합니다.